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꼭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면 과연 얼마나 버는 게 맞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금융계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 중 하나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바로 KAP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그 대가로 우리는 과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해야 정당한 걸까요? 이게 뭐 학생이든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든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모든 투자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도구 하나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아주 논리적으로 한번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과학 이론이 그렇듯이 우리도 먼저 일종의 이상적인 실험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CAPM이라는 이 강력한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게임의 규칙부터 딱 정하고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CAPM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 이상적인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델의 마법이 제대로 펼쳐지려면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몇 가지 약속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런 규칙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투자자는 아주 합리적이고 다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심지어 세금이나 거래 비용처럼 현실에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도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하고 투명한 시장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현실적인 가정을 왜 하는 거지? 싶으시죠? 그래야만 다른 모든 시끄러운 소음들을 싹 제거하고 오직 위험과 기대 수익률 사이의 순수한 관계,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아주 놀랍고도 흥미로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투자자라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똑같은 단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 궁극의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위험 자산의 시가총액 비율대로 싹 다 담고 있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죠. 모두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동의하는 최고의 선택인 셈입니다.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아무런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을 쭉 연결하면 바로 이 선 자본시장선 CML이 그려집니다. 이 선은요, 투자의 초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투자자가 감수하기로 한 위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든 합리적인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이 고속도로 위의 한 지점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 바구니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하나 혹은 F 주식 딱 하나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제 개별 자산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핵심 공식, 증권시장선 SML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아마 금융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심장과도 같은 수식이죠. 교수님, 이건 무슨 암호 같아 보여요.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처음 보면 꼭 암호처럼 보이지만 각 부분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분해해보죠. 먼저 RF. 이건 무위험이자율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가 제로. 예를 들면 국채에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률이죠. 아무런 위험 없이 그저 시간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다음은 괄호 안에 있는 ERM-RF. 이게 바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위험을 짊어지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무위험 이자율보다 추가로 요구하는 보상이죠.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의 주인공 바로 베타 V입니다. 베타는요, 특정 주식이 시장 전체의 흐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베타가 1이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고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격렬하게, 더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 주식이 시장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짊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값입니다. 자, 그럼 이 조각들을 모두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결국 이런 겁니다. 아무 위험 없이 얻는 기본 수익률에다가 그 주식이 짊어진 시장 위험의 양, 베타와 위험 한 단위당 시장이 주는 보상,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곱한 값을 더한 거죠. 어때요? 정말 논리적이고 명쾌하지 않나요? 그럼 이 강력한 공식을 실제 투자 결정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주식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CAPM이 어떻게 답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여기 두 개의 주식 A와 B가 있습니다. 두 주식 모두 베타는 1.2로 시장에 대한 위험 민감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A가 17%, B는 14%의 수익을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네요. 현재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은 15%이고 무위험 이자율은 7%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CAPM 공식에 이 숫자들을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베타가 1.2인 주식이라면 투자자들이 이 위험에 대해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공정한 수익률은 과연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딱 16.6%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CAPM에 따르면 베타가 1.2인 주식은 16.6%의 수익률을 줘야 적정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식 A는 무려 17%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이건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매수 기회일 수 있죠. 반면에 주식 B는 14%밖에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죠? 이건 고평가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아하고 강력한 이론이지 않습니까? 위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개념에 가격을 매길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위대한 이론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M이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금융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직관적인 생각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CAPM의 이상적인 실험실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세금과 거래 비용이 존재하고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때로 감정에 휩쓸려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CAPM이라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통해서 위험과 수익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CAPM은 현실을 완벽하게 목지하는 정밀 지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융이라는 복잡한 지형을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임은 분명하죠. 완벽한 이론과 복잡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이 나침반을 어떻게 현명하게 읽고 활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넘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